안녕하세요. 오센틱 팟캐스트 2화 왔습니다. 저는 마술사 오현승이고요. 도규문입니다. 네, 두 번째 게스트도 도기문 마술사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 때부터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 2010년대의 마술 대회들 혹은 마술 공연들을 좀 얘기하면서 자료를 보고 뭐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좀 갖곤 하는데,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이번 팟캐스트의 주제도 이제 2010년대의 마술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쉽게 말해서 추억팔이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뭐 저희만큼 마술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마술을 비교적 최근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뭐 옛날에는 이랬구나 하면서 뭐 이은결 마술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역사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뭐 아무래도 2010년대 마술 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의 그 마술계를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네. 내가 그때도 마술을 열심히 했으니까 자료가 있더라고. 아 형이 아카이빙이 잘 돼 있으니까 아유 뭐 자료가 나는 진짜 다 모아놓는구나. 2012년 피즘도 있고. 네, 그렇죠. 2010년대 내가 나갔던, 그러니까 2010년 초반 네. 이제 그때 많이 참가했던 뭐 대회들의 팜플렛이 있어서 오늘 요거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진짜 그러니까 김은희 형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모아놓고 잘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배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네, 약간 내가 요거 모으는 거는 내가 나와 있는 건 다 가져가 집에. 뭐 그렇긴 한데 참 본인의 업을 소중히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기는 나와 사람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챙긴다. 매니저가 없으니까 나라도 이렇게 뭐 챙겨놔야지. 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집을 정리할 때 누군가가 네. 이렇게 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혹시나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네. 이런 게 소중한 자료가 되겠지. 그쵸.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저도 가끔씩 등장을 한다는 게 약간 가다 보면 오현승이 있겠는데. 아 네? 잠깐만. 이런 자료를 활용할 그런 기회가 오긴 오네. 진짜 오늘 너무 기대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디? 첫 대회, 우리의 첫 대회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 일단 그럼 요거 첫 이렇게 대회인데 이게 첫 대회인가요? 지금은 사라졌지. 동아보건대 마술과가. 네. 그 당시에는 동아인재대학교였죠. 그렇지. 동아인재대학에 네. 이제 국내 최초 마술학과가 생겼고,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전국 학생 마술 경연대전이라는 그런 대회를 주최했지. 네. 그래서 내가 3회 대회를 나갔었어. 이게 세 번째 열리는 거네요. 그러면 첫 대회가 지금 3회고 2007년도니까. 근데 잠깐 2010년 전이다. 2007년. 네, 2007년. 그냥 한번 쓱 훑어주면. 내가 나도 이거 오랜만에 이걸 펼쳐보니까 내가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지금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와. 이거 좀 보일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은 볼 수 없는 수 아니야? 지금 마술대회 하면 그 많아봤자 이 정도 아니냐? 그냥 사실 마술 매직 페스티벌 요즘 하면 라인업이 이 정도가 안 될 텐데. 이 참가자 수를 보고 지금 마술 대회 라인업 수를 보면 진짜 멸종됐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지. 진짜 와. 진짜 말 그대로 최근에 멸종인데. 뭐 빔프 같은 경우는 뭐 10명 이상은 나오는데 네. 본선 하면은. 네. 근데 요즘 빔프 말고 내가 최근에 뭐 전국 대회 이런데 이제 게스트 가서 참가자들을 보면 10명 넘는 대회가 좀 적거든. 네네. 근데 이때는 10명이 뭐야? 이거 뭐 3, 40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근데 이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배경이 다르지. 네. 아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예선하고 본선 같은데. 예선의 본선인데 겹치지가 않아 지금 보니까. 음, 내 사진이 여기밖에 없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딱 겹치지 않게 다 정리해 놓은 것 같아.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정리하기 힘들었어요. 이게 몇 명이지? 아 근데 이거 더 많을 수도 있어. 이거 네. 지금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내 기억에는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해. 네. 그리고 눕기 사진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2007년도에 눕기를 땄다는 거는 진짜 개노가다랬다는 뜻인데.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마술의 전성기, 한국 마술의 전성기라는 것도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꽤 공을 많이 들였어. 네, 맞아요. 좀 보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가 이게 따지면 원피스 1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로저가 죽기 전에 이제 대해적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마술사 시대. 진짜 졸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들이 몇 명 있어. 네. 이 당시에 일단 게스트가 나세진 마술사야. 아, 그렇죠. 나세진 나세진 마술사님. 근데 일단 얘기를 해보면 나세진 마술사님 최근에 이제 대회에서 선보인 액트들 보면 담배, 네. 그 지폐 뭐 이런 걸로 이제 매니플레이션 장르의 액트를 하신단 말이야. 그렇죠. 굉장히 느낌 있게. 네. 이 당시에도 그 느낌은 지금 하는 느낌과는 그치 똑같은 액트지. 근데 그죠. 이제 소재가 완전히 달랐어. 네, 지금이 훨씬 더 멋진 걸 구사하시지만 이 당시에도 굉장히 그리고 센세이션했죠. 이건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당시 나세진 마술사님의 액트가 카드 매니플레이션 장르였는데 네. 이제 카드 한 장이 진짜 한 손으로 뿅 이렇게 없어지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손가락이 다 벌어진 채로 오픈 핸드로 카드가 그치. 없어지고 혹은 나타나고 또 약간 나타나고 네. 아무튼 지금은 이와 비슷한 기법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런 네. 이런 종류의 기법을 거의 나는 최초로 하신 분이 아닐까. 네, 최초로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어. 이분이 어쨌든 기여한 바가 무조건 있죠. 그리고 지금은 흔한 기법이 블랙 아트잖아. 네, 그렇죠. 그치? 뭐 근데 많이 그 사용하는. 블랙 아트를 이 당시에는 사실 사람들이 거의 안 썼어. 네,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검정색을 이용해서 가리는 거를 요즘은 많이 하는데 이 당시에는 거의 다 팜으로 해결했단 말이야.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스틸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당시에 나세진 마술사님이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거의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매니플레이션의 그 블랙 아트를 정말 스마트하게 넣어서 기법을 만든 사람이 아닐까. 네,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액트를 봐도 그 기법 하나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죠. 다양하게 루틴을 만드셨는데 그 루틴이 지금 봐도 세련되고 너무 똑똑해. 설계가.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4년도 송도에서 열린 한국 송도에서 열린 피즈마시아 그 마술사들 렉처 DVD 기념 렉처 DVD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세진 마술사의 어떤 기법들을 그치. 소개를 하는 그 크레딧을 남겼었죠. 응. 그래서 뭐 알아두면 또 왜냐하면 나세진 마술사님이 이때 국내의 마술 대회에서 이 기법을 하고 나서 많이 썼죠. 솔직히 다른 나라 마술사가 많이 쓰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카피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예측은 되잖아. 심증이 있다. 타이밍이 너무 그래. 네. 그래서 사실 이 나세진 마술사님은 국내에서 조금 활동하고 외국에서는 활동도 안 하셨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세진 마술사님이랑 똑같은 기법을 쓴 마술사는 솔직히 활발하게 또 활동을 했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잊혀졌었어. 네. 이분이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측면, 그러니까 그 카드 매니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블랙 아트의 개념들을 형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똑똑하게 사용하신 분이시고 그거를 좀 이렇게 뭐 영리하게 만들어내신 분인데 어떤 특정 기법을 이쯤에서 이 타이밍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게 좋을 진짜로. 것 같습니다. 크레딧을 무조건 줘야 되는 분이고
네. 아무튼 그래서 나세진 마사님 그래도 내가 최근에 나세진 마사님 빔프에서 같이 공연했었단 말이야. 아 요번. 네. 근데 사실 나도 동아인제대를 다녔지만은 학번도 좀 차이가 나고 이래서 좀 뵌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최근에 빔프에서 공연했을 때 대기실에서 만나서 인사드린 다음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 그 당시에 진짜 너무 팬이었다. 막 이런 고백도 하고, 네. 고백도 하고, 왜 이제 이게 마술은 계속 하셨지만 그 액트로 왜 계속 활동을 안 하셨어요? 막 이런 것도 내가 이제 팬으로서 막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봤거든.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뭐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건 이분이 이제 최근에도 이제 대회 나오셨고 마술 활동을 계속 피즘을 이어가시고. 이제 도전하기 위해 한 번 더 이렇게 또 새로운 액트도 많이 만드셨고 네. 그래서 뭐 나는 너무 좋았지. 팬으로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어떤 여기 이분을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도 활동하는 CY 네. 마술사님, 현철용 마술사님이 여기 이제 수상자로 있는데 잠깐만. 근데 철용 형은 그대로야. 그래도 네, 너무 핸섬하시고 키도 크시고 네 멋지세요. 당시에 근데 CY 마술사는 링 액트로 공중부양 링 액트 링 하셨던 액트로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이제 빅토르 보이트코에 좀 링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때 CY 마술사님 약간 그걸 뭐라 그러냐 블랙아트 조명 그 블랙라이트. 블랙라이트 그래. 네. 그 블랙라이트를 사용해서 그 약간 야광링 같은 그런 연출을 하셨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거 되게 특이했었고 당시에. 네. 되게 멋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왜 링 마술을 하면 그러니까 무대 마술에 큰 링을 가지고 하는 보통 6링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그 이제 그 6링을 하면 3개의 링 가지고 하나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뿅 하면 하나가 튀어 올라가지고 목에 거는 장면이 있잖아요. 손으로 잡거나. 근데 그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플롯을 좀 꺾어서 평 하면 몸을 한 바퀴 돌아서 잡으시는 맞아. 그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 그게 좀 멋있었어. 네, 맞아. 저도 링이 진짜 링이 이렇게 몸 주변 한 바퀴 돌지. 네,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툭 하면 여기 어깨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돌아서 딱 잡았어요. 맞아, 그거 네. 멋있었어. 네, 맞아요. 근데 CY 형이 몸 한 바퀴 도는 이런 연출을 지금도 하잖아. 그 비둘기 액트 보면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셨고 그리고 내가 CY 마사 이거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형님이 사실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좀 비둘기 액트만 그러니까 비둘기 액트로 또 잘 되셨으니까 지금 비둘기 액트가 좀 많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 액트만 알 것 같은데 사실 우리들은 알잖아. CY 형 뭐 액트 그동안 되게 많았거든. 네, 저는 이 액트 전에 액트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풀 액트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뭐 돈이 되는 뭐 그 와, 나 갑자기 나 그 액트까지 기억 안 나고 있어. 저는 이런 자료들 제가 이런데 실제로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동영상 같은 걸 되게 많이 와, 봤었는데 그 잊고 있었는데. 와. 약간의 그러니까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쓰레기를 잡아서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돈이 되고 약간 그런 뭐 근데 그거랑 그리고 피리 불면서 하는 무슨 그 스프링 플라워 액트도 있었어. 이건 저는 이건 제가 처음 듣는데. 그 정도로 이 형님이 액트 진짜 많이 만들었어. 그 스프링 플라워인데 반짝이 스프링 플라워 있지. 네. 이제 네. 기억날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좀 다양한 연출을 만들어서 하는 뭐 그런 액트 있었고. 근데 약간 피리 불면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 은색 피리 불면서. 그리고 그 도브 케이지 액트도 있었어. 도브 케이지 액트. 혹시 알아? 맞아. 알아요. 둥둥둥. 네. 둥둥둥. 케인 나오고 도브 케이지 나온 다음에 도브 케이지 껴가지고 여기 내려가고 그래. 하면 두 개 돼 있고 어. 그리고 도브 케이지 컬러 체인지하고 그래.
보통은 이제 비둘기 마술 하다가 케이지가 엔딩에만 나오거나 약간 포인트 지점에만 나오는데 네. 도브 케이지를 거의 매니플레이션을 했다고 보면 되지 그 액트는. 네. 근데 그 액트가 그러니까 뭐 제가 디테일한 시스템은 당연히 모르지만 그냥 딱 봐도 알아요. 와 저거 존나 빡세다라는 게 맞아. 그냥 느껴지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제 머릿속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니까 저는 이 시기의 마술사들의 어떤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새로운 액트로 빡빡빡 하는 그렇지. 도전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역사가 이럴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CY 마술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술하는 친구들한테 CY 마술사 보면 와 비둘기 마술 대박이다. 나 저런 마술사가 돼야지. 하고서 이렇게 도전을 할 거 아니야? 네. 그 도전 과정 속에서 뭐 실패도 하고 이럴 텐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 역사를 알면 이분도 다양한 걸 시도하고 실패도 많이 했다. 이걸 알게 돼.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 형의 히스토리를 통해 좀 알려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그 성공한 요인, 뭐 어떠한 작품 이것만 떠오르는데 그 성공한 작품 전에는 수많은 실패한 작품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또 알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들이 존재하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공한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 유명한 영화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감독을 좋아할 수 있지. 그리고 나도 저런 감독처럼 돼야지.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감독도 이 작품 전에는 정말 수많은 실패한 영화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 그게 팬이 되고 내가 이 감독을 팬이 돼서 막 찾아보다 보면 아, 그럼 그렇죠. 되게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돼. 그래서 좀 역사가 좀 네. 뭐랄까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너무 나를 좀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주더라고 가끔은. 네. 근데 저는 현철용 마술사님의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장르 팬으로서 계속 봐왔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로 한번 정돈을 하니까 되게 약간 생경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되게 좀 대단하게 좀 더 느껴지고. 자 여기서 철용이 형만큼은 아니지만 저 역시 독이문하면 요즘 뭐 지휘자 액트, 화살표 액트만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테지만 저도 그 전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장려상이라도 좀 받긴 받았는데 저도 역시 예전에는 이제 이거 나중에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고 네, 잘 보이진 않으실 테지만 제가 한번 다가가서 네. 여기다가 보여주면 되겠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CD 액트를 했었어요. 네. 제가 뿌였나? 네. 여기 있어요. 여기. CD 액트를 했었고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그쵸. CD 액트로 이때는 상을 받았는데 상을 못 받았을 때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CD 액트 하다가 중간에 막 지휘자 액트도 했었다가 지휘자 액트 실패하고 또 CD 액트 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 그래요? 그건 몰랐네. 교차되는 시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내가 빔프 2008년도 빔프를 지휘자 액트로 한번 나가본 적에 예선 탈락했었어. 2009년도는요?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 초안을 좀 만들긴 했었어. 지휘자 액트를. 그래서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자 네. 하고 빔프를 갔다가 예선 탈락하고 다시 몇 개월 만에 CD를 부활해서 미라클 대회를 나갔지.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본선 무대에 섰었죠. 네. 제 액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액트는 자료가 없어요. 그거는.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없던데. 독일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또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내 유튜브에 올린다. 근데 이걸 쭉 보니까 마술 안 하시는 분들 참 많네 지금은. 네, 뭐 안타깝게도 역사의 뒤안길로 뭐 사라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건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2007년
야 근데 다음 자료가 왜 또 2009년이야? 2010년도 못 넘어가겠어. 오늘. 근데 2009년도부터 어. 저의 커리어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4회 빈프 자료는 있으신가요 혹시? 4회? 2009년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 아니 그때 주니어 1등 아니야? 네. 어. 자료가 없네요. 주니어 1등인데 내가 그때 아무튼 빈프 자료는 그럼 내가 곧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뭐 나도 그럼 자료를 좀 가져올 걸 그랬다. 이거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왔네. 뭐 여튼 야 근데 여기는 사진이 좀 적은데. 일단 여긴 지금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게 어떤 컨셉추얼한 것들을 좀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참가자 사진이 본선 네. 진출한 사람 사진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때 내가 우승했어. 네. 저 이거 오케이. 우승했고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별로 뭐 할 얘기가 없어. 왜냐면은 이거 이때처럼 막 참가자 사진이 많은 게 아니고 본선 참가자들만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당시 게스트가 노경용 마술사. 아, 노경용 마술사 또 한번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이 인물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의 머릿속에서는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도 되게 좀 스타일 좋았었어. 네.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한 액트였어. 맞아. 그 이분의 스타일이 약간 어떤 테크노 음악에 카드 매니플레이션을 하시는데 근데 그 동작들이 되게 개성이 넘쳤죠. 되게 개성이 넘치고 좀 뭐 그 전에 카드 매니플레이션이 만약에 뭐 약간의 뭐 옛날 일본 음악 일본 프리템포나 다이시 댄스풍의 노래에서 이렇게 좀 서정적이면서도 약간의 속도가 그 시대였나? 같다면 그렇지. 그 느낌이면 이 당시 때 이분이 확 테크노의 느낌으로 가서 막 진짜 카드 매니플레이션을 좀 파워풀하게 하셨죠. 네. 나도 좀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네. 그래도 경영이 형은 좀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 그래서 좀 여쭤봤지. 그 당시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사람이었나? 베레타라는 마술사가 있었지. 베레타. 로랑 베레타. 로랑 베레타. 앉아서 이름이 프랑스 사람 같네. 앉아서 카드매니 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트윌링을 그 하면서 베레타가 카드 매니플레이션 액트인데 일단 트윌링이 오프닝이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확히 기억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 이 자? 바람개비 만드는 거를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에서 엄지 조금만 움직이면 바람개비가 그렇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생기는 네. 거잖아. 네. 근데 이제 베레타가 이걸 처음 했었지? 제 머릿속에는 이 모습을 베레타한테서 처음 봤죠. 나도 스툴에 앉아가지고 탁. 그냥 어렸을 때 자료 이렇게 봤던 기억으로는 나도 베레타가 처음이었고 네. 근데 이제 그 전이 있었어. 제키유 마술사가 이 바람개비를 완전 깔끔하게 연출을 했었어. 탁착. 진짜 현민이 형은 바람개비가 완전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면서 나오잖아. 참고로 유현민 마술사, 제키유 마술사의 스테이지 마술은 바람개비 액트라고 또 있죠. 바람개비를 주제로 한 소년의 어떤 서정적인 이야기를 담은 액트인데 거기에 초반에 카드 매니플레이션을 했었죠. 초안에 그 액트의 초안에. 그치. 그 바람개비 액트가 지금은 이제 스토리텔링이 중점인데 이 전에는 거의 매니플레이션 장르였지. 네, 그렇죠. 카드나 이런 걸로 바람개비를 하나하나씩 만드는 그런 액트였고 네. 이걸 발전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더 확장시킨 뭐 그런 케이스인데 네. 아무튼 베레타라는 마술사가 있었고요. 그 사람이 카드 매니플레이션 오프닝에 이 튜링 프로덕션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맞아요. 이게 바람개비로 항상 끝나는 네, 약간 그 요 루틴. 바람개비 되기 직전에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트윌링 한 장 한 장 하다가 땅 그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패닝 덱을 했었던 액트인데 제 기억에는 맞아. 그 당시에 매니플레이터들의 양상은 모두 오프닝이 트윌링이었다. 맞아.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네. 블랭크 카드. 네. 왜냐면
양면 블랭크여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돌려도 이제 앞면 뒷면 구분이 없으니까. 맞아. 깔끔하게 그리고 또할수 있고. 또 베레타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되게 잘생겼었어. 아 맞아요. 패션도 되게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했어요. 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습 자체가 생각해 보면 수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느낌 있게 약간 올블랙 같은 걸로 딱 되게 깔끔하게 입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팔이에요. 반팔 그냥 검정색 머슬핏이었어요. 그 반팔 입고 있었지. 네, 반팔 머슬핏이고 이렇게 덧립하고 그러니까 간지가 났었어. 그러니까 모델 핏이었어. 그랬었나? 제 기억에는 근데 그 프랑스 카바레 영상은 이거 그 자료 한번 찾아보긴 어. 해야겠네. 네. 베레타 렉처가 있긴 있었어. 근데 그 렉처에서는 반팔 티셔츠 입고 하긴 하는데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요거 한번 아무튼 그런 베레타 스타일이 유행을 했을 때 경영이 형이 거기 좀 영감을 받으셔서 본인 피션. 오케이. 경영이 직접 얘기해 주셨어. 네. 자기 베레타 액트를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하셨고 음. 영향을 받았다 얘기하셨는데 이제 경영이 형은 좀 더 동작이 좀 더 현란하고 그리고 선글라스도 등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요 이분. 그리고 일단 베레타보다 음악이 좀 더 크지. 되게. 네. 빰빰빰빰빰 약간 딴딴딴딴 그리고 좀 동작이 더 빠르고 네. 그랬는데 아무튼 나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액트였어. 네. 그래가지고 좀 보고 싶네 이 형님. 네. 지금은 마우스로 활동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자, 근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우승을 했다. 요거 끝. 그리고 이제 2010년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알렉산더 매직 패밀리에서 주최를 했던 네. 행사지. 그죠. 2010년 스타즈 오브 투모로우. 네. 이제 뭐 2010년대로 이제야 넘어가는데 야, 근데 이때 MC가 이은결 마우사님, 노병욱 마우사님, 김유정국 마우사, 신중관 마우사. MC가 이미 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2009년도에 부산국제매직 페스티벌 주니어 스테이지 부분에 CD 마술로 참가를 해서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제 머릿속 기억으로는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와서 처음으로 불러주셔가지고 했었던 공연이죠. 그때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일단 여기는 오연승 마우스가 이제 등장을 네,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사진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오연승이 사부작 등장을 하는데 나는 이게 멋있는 줄 알았어 그 당시에는. 이때도 정말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몇 살이야 이때가? 이때 중2 때. 중2의 비주얼이 아닌데.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기 어떻게 중학교 2학년이지?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정말 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네. 모자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이거 저 버렸죠. 모자도 살짝 이렇게 네. 그 피식 대학에 이거 모자 쓰시는 분이 있잖아. 혁이 형이요? 그때 스타일인데? 그때 스타일로. 근데 그때가 그 당시 최신입니다. 최신이니까. 그 당시 최고 업데이트.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보면은 나도 이때 머리가 네. 와 이거 거의 링고 스타죠. 사실. 링고스타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지금도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계시죠.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JJ 형, 네. 임재훈 마우사님 공연을 하셨고. 임재훈 마사님. 네. 비둘기 하셨겠지 이때는? 네. 이때가 2009년도 피즘 이후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즘에 참가하셨던 그 액트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호진 마우사가 여기 또 있습니다. 네. 요즘 마우사 경력이 있대. 2009년 롯데월드 마술대회 2위. 이거밖에 없었나 이 친구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근데 이때는 대회 많이 안 나갔을 때였어. 진짜 이 공연이 이제 신인들을 보여주는 그런 맞죠. 의미 아니야? 그래서 제목도 이제 스타즈 오브 투모로우. 이게 어디서 했었지? 위치가 어디였지? 코리아 영 매지션스 클럽 서초 아트홀에서 했네. 서초에서 했네. 야,
진짜. 그래서 뭐 근데 류현민 형 있고 네. 와 대단히 김현수 쌤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뭐 이거 쇼 장난 아닌데? 네. 그러니까 여기 라인업이 지금 여기 니키 마우사가 니키 마사님도 여기 계시네요. 네. 니키 마우사도 있고 이거 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유호진, 뭐 니키 마술사, 제키우 형 지금 뭐 JJ 형까지 그렇죠. 이걸 역사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분들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니키 형 뭐 유튜브 해가지고 그냥 성공 아니에요. 아 그럼요. 유튜브 하시기 전에 이렇게 공연하시고 대회 출전하시고 나는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도 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 아 저도 그렇게 그치? 생각합니다. 어. 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막 산전수전이 아니라 여기는 뭐 그 중에 정말 하나의 잘 하나의 챙겨주신. 이제 공연이었고 네,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나는 네.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한 번 나는 출연을 했고 마지막 너 언제 나왔어? 전 첫날에 하고 끝이었습니다. 왜냐면 저 학교 다녀가지고 이것도 학교 끝나고 학교 끝. 빨리 갔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제 학교 선생님한테 이게 제가 고1 때인데 4교시 끝나고 이거 내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제 그 CD 마술 액트를 만들고 나서 첫 어떻게 보면 공연이었단 말이에요. 대회 경연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가 있고 집이 여기 있으면 여기 가운데 제가 다니던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교시 끝나서 여기에서 왁스 받고 집에 가서 짐 싸갖고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샵을 다녔구나. 고1 때입니다. 아 고1 고1 때.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사진이 그러니까 중2 때고 그래야 될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았는데 이 뭐, 공연을 위해. 이 공연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때. 아 그랬구나. 네. 그거에 비하면 난 너무 안 꾸민 것 같아. 진짜? 나는 그냥 뭐 액트만 신경 쓰고 네. 사실 내가 바가지 머리 이거 했을 때 네. 머리에 뭘 바른 적이 없었어. 사실 안 발라도 어. 고데기 뭐 이런 거 그냥 안 했어요? 뭐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저 쉐입이 유지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이때는 머리숱도 많고. 그래서 2010년으로 갔으니까 2010년도에 또 빅 이벤트가 하나 또 있었죠. 그렇죠. 네. 사실. I love you magic. 자, I love 네 you. 나는 사실 이때 빔프 처음이었어. 그 전은 아니 그전. 그 전에는 빔프를 구경도 간 적이 없어. 왜냐면 빔프 당시에 나에겐 너무 비싼 티켓이었거든. 맞아요. 그 20몇만 원 하지 않았냐 이 당시에도? 아, 그 그쵸. 통합권이. 네. 근데 5회 빔프 때 내가 이제 참가하면서 뭐 네. 갈라쇼도 보고 다 했고 자 아무튼 내 뒤로 넘어가서 네. 자 다음은 2010년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 빰빰빰빰빰. 근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현승이는 2009년도에 주니어에서 1등 맞지? 네 그리고 이거를 보러 갔었는데 여기가 사실 2010년도가 제 머릿속의 기억으로는 제일 뜨거웠던 빔프였어요. 빔프 역사상 뭐 베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2010년도부터 외국 마술사들이 많이 참가하기 시작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게스트는 많이 이제 초청이 되는데 그쵸. 참가자도 이렇게나 외국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오는 거 왔던 맞아요. 기점은 아마 2010년도이지 않을까. 말 그대로 국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게스트 말고 참가자, 그러니까 해외 참가자들이 등장을 뭐 이때부터 등장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좀 상당 부분 차지했다라고 볼 수 그리고 있을 것 같고. 아까 내가 2007년도 3회 전국학생 마술경연대전을 이렇게 펼치면서 얘기했던 그 참가자의 수, 요거 보면서 우리가 되게 놀랐는데, 네. 뭐 빔프는 지금도 하니까, 네. 뭐 최근에도 빔프 관람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빔프 그래도 올해 빔프는 좀 참가자가 많았어. 난 그래서 속으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사실 보러 가지는 않았지만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왜냐면 그 작년 빔프 때 내가 심사위원을 봤거든.
그때도 참가자 수가 한 10명이 좀 안 됐나 그랬어. 스테이지만 봤을 때도 그렇고 10몇 명밖에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대회 참가자 수가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올해는 그래도 좀 더 많이 네. 참가를 하셨고, 하지만 과거에는 뭐 진짜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 이 정도의 참가자가 그러니까 이틀에 출전을 걸쳐서 대회를 했다니까. 이거 본선 참가자만이야 이것도. 네 맞아요. 예선은 내 기억이 나. 예선 졸라 많아요 진짜로. 한 그 40번 당시에. 넘지 않았냐? 아 그쵸 예선. 어.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 저녁까지 했었어? 학교 맞아. 등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해가지고 저녁 4시 끝났잖아요. 진짜 그 수준으로 했어요. 예선을. 지금 빔프는 예선을 그냥 동영상 심사로만 하잖아. 그쵸. 이 당시에는 현장 예선이 있었단 말이야. 그쵸. 동영상 예선, 현장 예선, 본선, 결선 이렇게 네 번. 관문이 존나 많아. 진짜 정글이었습니다. 진짜 치열했고, 빔프가 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지 과거에 사실 진짜 어려운 데였어. 빔프는 정말로 진짜로 진입 장벽이 동영상을 붙으면 부산에 또 내려가서 현장 심사를 또 봐야 돼. 맞아. 근데 현장 심사에 가면은 이 기가 다 빨려. 왠 줄 알아? 그 사실 이제 막 40명 막 수십 명 되는 참가자들이 네. 그 막 대기실에 막 어디 구석에서 막 다 세팅을 한단 말이야.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잡고. 맞아요. 거기 진짜 전쟁터예요. 그러면 이제 세팅하는 거 보면서 이제 막 액트를 좀 대충 이렇게 엿볼 수 있어. 네 그때 막 기도 빨린단 말이야, 진짜. 맞아.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이랑 경쟁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 2009년도 때 제 현장 예선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 현장 예선 참가자 중에서 아예 1번이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데? 아예 1번이었고 근데 대단하다. 그래도 본선 올라간 게. 아 그러게. 저는 그러니까 뭐 압도적이었나 보지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은 잘 모르겠고 도착을 했는데 다들 막 무대 소품이라든지 마술 소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막 와이어도 막 이렇게 있고 막 진짜로 막 나도 내 기준에서 의정부 사는 작은 꼬마 아이가 보기에는 듣도 보도 못한 도구들도 있고 막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기술들을 막 사용하니까 키가 너무 죽는 거예요. 그러고 1번을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3분 정도 음악이 안 나왔어요. 뭐? 3분이나? 네. 내 체감 아니 중간에 끊긴 거야. 중간 뭐야? 끊긴 게 아니라 막이 이렇게 열리고 제가 뭐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음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악이 안 나오는 거야. 다행이다. 그래도 처음이어서. 이러고 존나 버티다가 이제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현장 예선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네. 액트를 아예 시작하기 전이잖아. 네. 뭐 그러고 뭐 액트 시작하고 나서 뭐 잘 보여줬으니까 네. 본선 올라갔을 거고. 근데 뭐 잘했다는 생각도 안 들었죠. 왜냐면 진짜 그때 사람들의 눈빛이 와. 그러니까 만약에 40명의 참가자들이 있으면 자기 순서 아니고 조금 쉬었다 하는 사람들은 객석에서 보고 그러잖아요. 씨발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약간 이 느낌인 거지. 약간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현장 예선을 일부러 그냥 구경만 오는 사람도 많았어. 맞아요. 휴가차로. 저도 그렇고. 네. 나도 그랬었어. 네. 현장 예선에 가면은 수십 명의 액트를 볼 수 있잖아. 이런 기회도 흔치 않은데 빔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라이브로 수십 명의 액트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희귀한 기회인데 그래서 구경 가려고 현장 예선 갔었어.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참가자들의 정말 레어한 모습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티켓 값도 없고. 네,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선에서는 어쨌든 정돈이 된 모습, 그 이전에 레어한 모습들을 볼 때 현장에서만한 게 없다. 약간 그 재미가 또 진짜 있죠. 그 재미가 있었는데 네, 장르 팬들한테는 근데 요즘은 그거 하기에는 좀 참가자가 너무 적어. 그렇긴 하죠. 네. 요즘 좀 대부분 좀 본선 올려 보내는 것 같아. 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음. 자 아무튼 그래서 현장 예선이 이런 모습이었다. 이걸 좀 얘기를 해드렸고. 네, 그리고 2010년도 빔프가 사실 진짜 어떤 역사에 남을 만한 회차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대한민국
진짜 많이 나왔죠. 음. 여기서 진짜 스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가자 쭉 이거 훑어보면서 내가 요즘 시대랑 되게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일단 요즘은 일단 내가 대회를 많이 보니까 요즘 내가 게스트나 심사위원 참여하면서 좀 액트의 분위기가 좀 비슷해 다들. 그건 맞아. 근데 이때를 보니까 봐봐. 일단 나 지휘자, 네. 김영민, 모래, 그리고 양희준, 지금의 니키, 당구, 네, 당구 액트. 박은경 마술사님, 박은경 마사님 이거 컨셉 뭐였더라? 카르멘. 그 카르멘. 네. 그리고 고태한 페인트. 네, 벽. 아니 지금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액트가 다 달라. 네. 컨셉이 다 다르지? 그리고 쭉 보면은 이분 알아? 김진태 마사 이때 뭐 버스 정류장 액트 이런 버스 거. 정류장 액트고 이제 사탕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분도 액트가 정말 재밌죠. 그치, 사실. 그치. 네. 그런 액트였고 두영이는 이때 그 액트 했었나? 우산? 그 가면 쓰고 하는 액트 있었잖아. 아마 이걸 겁니다. 네, 아마 했을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네. 그런 액트 있었잖아. 네. 그때 이제 아무튼 이 친구가 학생 마술대회 여기서 막 상 그쵸. 많이 받고 그래 이 액트네. 그러니까. 요 액트. 이 액트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빔프 때. 했습니다. 네, 제 기억이 나요. 네. 그렇고 그리고 클로즈업 한번 볼까요? 이때도 유호진 마술사 참여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 유호진 마술사님하고 김영민 마술사,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아니 그리고 그 봐봐 차였죠. 지금은 대회 하면은 솔직히 80~90%가 카드 매니플레이션이거든. 네. 이때 카드 매니플레이션이 별로 없어. 보면은 유호진. 근데 다른 분들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모르겠는데 대충 기억 카드 매니가 좀 들어갔던 게 그치 거의 없잖아. 김철규 마술사님 계시고요. 철규 형님 이때 카드 매니플레이션 하셨나? 내 기억이 안 나네. 카드 보여 했습니다. 카드볼 실크. 그래 그거 했었고 그리고 이거 말고는 다들 그러니까 카드랑 볼이 잠깐 나오는데 소재가 뭐 페인트공 그치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인 포화누왕 시인 무려 시인 시인. 그리고 와, 대만 김삿갓 아니에요? 대만 김삿갓? 원어.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홍재원 재원이도 카드랑 카드가 볼을 했지. 들어가죠. 근데 근데 카드만은 아니었어요. 이 이분도. 모든 참가자 중에 카드 볼 요걸로만 승부 본 마술사가 그러니까 30%가 채 안 돼. 그것만을 가지고 가다기보다는 그거의 맥락을 이용해서 다른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김진태 마술사님은 그러니까 볼을 사탕으로 표현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그치 그것도 기획도 있었고 했고. 갑자기 김진태 마술사 얘기하니 생각나. 고경환 마술사라고 이분 볼 매니였는데 장난 아니었죠. 이거 귤이었잖아 표현이. 그래서 이거 주황색 볼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그 감귤로 만드나? 근데 이 형님 고향이 제주도거든. 오케이. 그래가지고 좀 아무튼 제주 감귤 액트라 그랬었어. 제주 레코나이. 제주도를 한라봉 액트 막 이러고 막 우리가 그랬었어. 왜냐면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 이 형님은. 멋있다. 근데 경환이 형 진짜 볼 장난 아니게 깔끔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입에서도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왔던 거. 여기 2개, 4개.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보통 4개 끼는데 이 여기에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입에 12개 12개의 공이 다다닥 팍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네, 거의 근데 기믹이 아니었던 걸로 내 기억하거든. 장난 아니다. 더 무섭네. 이런 거는 살짝 네. 좀 경첩이나 이런 걸 사용해도 되잖아. 네. 근데 기믹이 아니었던 걸로 내 기억이 나. 노빠꾸네요. 진짜 노빠꾸. 이건 내 경환이 형님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어. 다음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참가자가 마리코상. 이분 네. 나도 기억이 나. 같은 날이었어 나랑. 네. 이분이 정말 비둘기 그 맛을 잘하시는 일본 분이에요. 전통 의상 입으시고 부채랑 그치 우산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아니요. 이분은 비둘기 마술사였어요. 그랬나?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약간 지금 외형으로 봤을 때 중년의 아주머니시잖아요. 중년의 내 여인이시잖아요. 기억으로는 그거 부채 이렇게 막 플랫 베니시하고 그거 하지 않으셨어? 팍 하면서 비둘기 나오고 그랬어요. 비둘기의 비중이 좀 컸던 액트였어 이게?
네, 그래서 정말 그 뭔가 이게 좀 선입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중년 여성한테 기대하기 힘든 에너지를 뿜으면서 액트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선생님 한 번 게스트로도 오지 않았냐? 한국에? 그 다음에 할 거예요. 내가 그때 봤나 보다. 내가 이때 같은 날이어가지고 이때 내 공연은 좀 잘 못 봤어. 이때 정말 깔끔하게 잘 하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전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50대 여성이 20대 남자처럼 액트를 했어요. 내 기억에는. 네. 그러니까 패기가 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참가자 수를 한번 세볼게. 일단 스테이지 첫날 10명. 10명. 여기 10명. 20명이야 스테이지만. 스테이지만 20명이고 클로즈업은 8명. 그래서 28명의 참가자가 본선에 올라왔어. 야, 이거 너무 차이 난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참가했네. 근데 좀 뭔가 이때 당시에 물론 지금 마우스들도 열정이 엄청나지만 이때 당시에 또 그 열정이 또 느껴진다. 이렇게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당시를 좀 회상하는 게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씨발이 제일 많이 보였던 그러니까 날이긴 해요. 요즘 그렇다고 내가 뭐 요즘 대회 참가 적다고 요즘 마법사들 뭐 열정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이때는 이거밖에 없었어. 네. 지금은 마법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 대회 말고도 네. 뭐 여러 공연 자리도 있고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이러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진짜 대회밖에 좀 나를 피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 저도 그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 그러니까 진짜 갈아 넣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진짜 갈아 액트가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어색한 액트도 있겠지만은 아 그쵸. 그 어색함 속에서도 소재 이런 게 이때는 정말 다양했던 게 어찌됐건 자신만의 뭔가 좀 특이점을 보여주려 아이디어를 막 집어넣은 그 열정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요즘은 뭔가 수상자만 기억에 남는데 이때는 수상을 못한 분들도 너무 많은 영감을 줬었어 관객들한테. 진짜 뜨거웠지. 그러니까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은 나도 다음에 준비해야지. 그 마음을 안고 집에 갔단 말이야. 네. 그럼 빔프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의 상태를 좀 얘기하자면 전 2009년도에 주니어로 상을 받고 이거는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맞아. 나 시니어로 올라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니어 마술사로 끝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시작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뭐 그 시도가 훌륭하게 됐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이, 뭐, 그 생각을 좀 그런 하게 되는 뭐 그런 게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마술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이 진짜 개 뜨거워지네. 어. 진짜. 나도 이걸 이렇게 보니까 네. 지금의 내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때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이 시기를 비교했을 때 이 시기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료가 훨씬 적을 거잖아요. 시간도 시간이고 뭐 매체도 매체니까.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어떤 자료들과 한정되어 있는 어떤 머릿속의 아이디어 사이에서 오히려 더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아니 생각이 좀 소재가 많이 이렇게 다양해. 아 이거 진짜 이 영상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 없나?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이영규 마술사님은 여기서 또 그 이 페인트 그거 공들을 했고. 이렇게 했었고 제 아리엘 첸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 아, 대만 그쵸. 마술사. 네. 이분도 근데 이분은 볼 매니퓰레이션 액트긴 한데 볼이랑 꽃. 네 근데 약간 이렇게 근데 볼 되게 희한한 거 많이 했었어 당시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무대 세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좀 아리엘 첸 되게 깔끔했었어. 네. 그리고 요정의 느낌이 있었죠. 좀 볼도 오리지널 연출 되게 많았어. 기억이 나. 공을 이렇게 두 개를 끼고 있는데 이게 꽃 두 송이가 돼. 아 알지 알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약간 그런 노래. 공 그러니까 두 개를 탐했나? 막 이러고 막 보고 있어. 두 번째 파트였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약간 분위기 있게 곡마술을 하다가 두 번째가 약간 밝아지면서 꽃하고 같이 이렇게 그쵸. 연계를 하는 액트였죠. 아 기억이 확 나네. 아 진짜 근데- 머릿속에 영상이 지금 재생됐어. 자 그리고 클로즈업 좀 클로즈업 보면 한번 볼까요? 네. 어우
이준영 마술사님이 이준영 마술사님이 이준영 마술사 우승했습니다. 이때 트릭바에서 활동하셨던 시기였나? 네, 제 기억에는 그렇고 이준영 마술사 이때 우승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치 2등 하셨는데 내 기억으로는 1등이 당시에 없었던 걸로 알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셨다. 나 기억나. 카드 포켓 하셨어요. 네, 카드 포켓 하셨어요. 맞아. 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하셨냐면 저 기억나는 게 어쨌든 카드 포켓 연출을 하고 관객하고 진행하다가 관객한테 그 고른 카드 봉투에 넣어서 주고 보내다가 제가 어떤 마술을 진행했었냐면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마술을 진행했습니다 하고 아까 봉투에 들어갔던 카드가 주머니에 다시 나오고 거기에는 뭐 블랭크였는지 없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끝나는 공연이었어요. 네, 엔딩이 기억이 나. 네. 엔딩이 이게 엔딩 아니었어요? 이게 엔딩 아니냐? 어떤? 내가 잘못이면 편집을 해줘. 카드가 계속 그러니까 뭐 4장의 사인을 받으셨나?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드 투 포켓 연출을 하시다가 관객이 사인한 카드가 봉투로 이동한 것처럼 멘트를 하셔. 그리고 이 봉투를 열지 않고 그냥 주고 관객을 객석으로 돌려보냈던 기억이 나거든. 그거 아니었나? 내 기억이 좀 왜곡된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명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그래서 저거 되게 특이하다. 음. 보통은 열고 이 안에 있다라는 음. 걸 보여주는 게 대부분인데 네. 관객한테 직접 가서 열어보라고 음. 약간 그런 식으로 멘트하면서 보냈던 걸로 기억이. 근데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장면은 이분이 정말 깔끔하게 마술을 진행하시고 되게 젠틀하게 마술을 진행하셨다.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어떤 면모가 대회 참가 사실 그렇잖아요. 대회 참가자는 어쨌든 컴페티터고 약간 도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조금 더 실험적이라든지 자기가 만들어낸 것들 약간 설익은 것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공연이고 공연에서는 깔끔하고 젠틀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그런 걸 좀 사실 그 당시에 느꼈던 것 같아요. 말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또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지. 네. 보통 이제 마술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진행력이나 네. 약간 이런 쇼맨십 그런 거에서도 약간 이게 사람의 딱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 네. 그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그 노련함 맞아. 것 그런 게 같아요. 보였었어. 네. 그때 그 당시에도. 오케이. 그리고 최효원 마술사 있고 아. 최효원 마술사 이거 사진이 너무 앳된 사진이어가지고 네. 내가 진짜 약간 웃었는데 어우 이런 시절이 있었지 이 친구가. 네. 최효원 마술사 이때 그 액트 했었나? 그 지금 하는 그 액트 그 명함 빌려서 하는. 전 그 제 액트였나? 머릿속에 기억에는 그 아니었나? 액트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 아 맞아 도장, 아니야 도장. 아니야 아 맞아 도장 도장이야, 액트였어. 도장. 맞아. 기억 잘하네. 맞아 이때 최효원 마술사는 이제 근데 이거 되게 특이했습니다. 재밌었어. 이게 뭐였냐면 제 기억에는 백지 카드가 도장을 찍고 도장이 매트릭스 마술처럼 이렇게 도장이 이동하기도 하고 뭐 그런 류의 내가 마술. 잊고 있었어. 너가 얘기하는 게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진짜 참신했어요. 맞아. 와, 근데 이분도 정말 근데 이 사진 속에 이 노래 빨간색 넥타이랑 이거 빨간 멜빵 요 의상 그대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되게 그 제 기억에는 이미지를 되게 잘 만들려고 하셨고 지금 보니까 네. 안경도 빨간색이야. 약간 이동진 평론가 비주얼이야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진행했는데 근데 어울리긴 어울린다. 도장을 효원이랑. 찍고 도장에 신호를 주면 도장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최효원 마술사도 지금 이제 시그니처 액트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 주실 텐데 네, 그 전에 이 친구가 좀 다양한 액트를 많이 했었어. 맞아요. 이 친구도 정말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꾸준히 도전을 해온 분이에요. 그리고 클로즈업 마술을 중심으로 많이 했었고 이 네, 친구가.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구사하시는 시그니처 액트를 처음 본선에서 본 순간을 좀 기억하는데 그때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리고 카라멜 머신 혹시 알아? 알죠. 기억나지? 알죠. 뭐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일 텐데 아니 이때 내 기억이 나. 그 클로즈업 극장도 따로 있었잖아 이때는. 아 하필 또 이 시기가 오렌지 캐러멜이 유명할 때. 아, 진짜로. 진짜. 나 그것까지는 생각은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빔프는 한 극장에서 같은 장소에서 클로즈업 스테이지 다 하는데 이때는 클로즈업은 또 따로 극장이 있었어. 아 그죠. 클로즈업 룸이 룸이라고 말하기엔 약간 중소 극장? 약간 연회장 같은 데에 좀 이렇게 무대 설치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진행을 했었죠. 클로즈업을 할 수 있게 좀 괜찮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클로즈업 마술 액트를 보기에 난 되게 좀 적합한 장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네네. 근데 그 장소에 스테이지 비주얼의 참가자가 나왔던 게 카라멜 머신이었어. 일단 더블 액트였지. 2명이었고 생각해보니까 클로즈업으로 나왔잖아. 맞네. 보통은 이렇게 딱 보통 기본 클로즈업 테이블이 있고 그 뒤에서 이제 와서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하잖아. 네. 근데 이 테이블이 사라지더니 네. 웬 스테이지 액트에 사용될 법한 자신만의 테이블이 나와. 그러더니 막 음악과 함께 두 사람이 막 경쾌하게 나오는데 오 이거 뭐지? 이렇게 내가 봤던 기억이 나. 근데 팔러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장르는? 네. 개 재밌었어. 아 솔직히 재밌긴 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처음에 이 생각했거든. 저게 무슨 클로즈업이야? 약간 이 생각으로 봤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빠져들었지. 그때 사람들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 빵 터지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거 제 기억이 잘못됐을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이 이후에 얘기 나가지고 스테이지로 옮겨질 그랬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이 진짜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어떤 이게 클로즈업이냐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규모 자체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구사하는 건 좀 스테이지에 가까운 무언가인데 해서 스테이지 코미디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경우가 종종 네. 있어. 종종 피즘도 있죠. 네.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에서 제너럴 넘어가는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 스테이지인데 뭐 코미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무튼 카라멜 머신 처음 봤는데 이때 개 재밌었어. 그리고 카라멜 머신 이 이후에 막 컨벤션 게스트 많이 다니고 방송 출연도 하셨어. 네, 한국 그 최현우 마술사님의 매직콜 거기 나왔습니다. 네, 매직콜. 맞아. 맞습니다. 매직콜 때 막 다카미 출치라도 나오고 막 외국 네. 마술사 많이 나왔지 그때. 진짜 솔직히 좀 쩌는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맞아. 진짜 대박이었어. 섭외력 짱이었어. 맞아. 매직콜 재밌었어. 맞아. 아니 TV 쇼에 저 사람까지 나온다고 싶은 그런. 그때 좀 양대 산맥이 있지 않았어? 스토리텔링이랑 매직콜이랑 이렇게 종편이 새로 생기고 나서 네. 뭐 그 다른 채널이긴 하지만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었죠. 저는. 그때 스토리텔링 매직쇼도 막 데니콜, 네. 토파즈도 그 채널이긴 하지만 형도 나오셨죠? 나도 나왔는데 최근에 봤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있어? 알고리즘에 뜨길래 한번 봤습니다. 아무튼 네. 카라멜 머신 기억나? 따따다 이거. 따따다 항상 약간 이렇게 후드를 쓰고 비둘기 땡기면 후드 땡기면 비둘기 머리통이 머리통이 나오잖아. 네. 이게 약간 카라멜 머신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 전통 개그 코미디 양식이잖아. 보케츠 코미. 그치 보케츠 코미 딱 그 양식 그대로 가져왔는데 근데- 그래도 너무 잘 짰어 액트를. 마술과 함께 잘 녹인. 뭐 그런 거 아니야. 정상인과 좀 바보 같은 애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보통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어. 이제 갈구면서 이게 항상 웃음 머리통 포인트를 때리고 만들고.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 그렇죠. 그 보면. 따따다 얘가 약간 하면서 그 따따라 하면서 너가 앞으로 왜 막 뭐 절로 가 임마 막 이런 거. 그건 비둘기가 아니잖아. 약간 뭐 이런 그런 오마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카라멜 머신은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진짜 확실히. 그리고 뭐 유동균 마술사 알아? 저 알죠. 지금 미리네 그 마술극단에서 네. 공연하시는 분. 오. 근데 사실 저는 이때의 이분의 모습은 기억이 나요. 클로저 마술을 하셨. 아무튼 지금 그 미리네 극장에서 공연을 계속 하실 거야. 하실 거고 나는 동균이 형님은 나랑 나이 차는 좀 있긴 있는데 학교는 같이 다녔었어. 선배님이셨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클로저 마술 진짜 개 잘해. 오. 진짜 잘해.
정말 이게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깔끔하고 너무 과하지 않고 근데 스킬도 훌륭하고 담백하고 깔끔한데 그런 스타일. 근데 네. 이때 당시에는 또 동균 형님 그런 스타일을 보통 마술을 많이 하시는데 또 대회니까 약간 아이디어를 넣으셨어. 내가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인형을 놓고 했던 기억이 나. 저는 거기에서 대사 하나가 좀 떠오르는데 어. 지갑을 열고 흰색 종이 꺼내면서 어렸을 때 제 마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순수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돈으로 바뀌면서 돈이 중요해지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어? 대사를 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10년 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근데 확실하지는 않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그 것들이- 액트를 이 당시에 했던 액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까지 마술사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 나 같은 경우는 뭐 지색 자직도 하고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최효원 마술사는 이 액트는 지금 볼 수가 없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어떤 부분에 본인이 전신이 됐을 수도 도구는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네. 어떤 지점에 전신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 아무래도. 철규 형님도 요즘 좀 공연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마술사로. 난 철규 형님 진짜 엄청 멋있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루카스 마술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탁 슬리브 기술 하시잖아. 네. 사실 그 전에 나에게는 철규 형이 짱이었다. 저 솔직히 그 소신발언 한번 갈기겠습니다. 저는 이 야마가 요즘 그립긴 해요. 김철규 마술사의 그 파워풀한 그 움직임에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야마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동작이 좀 적잖아. 네. 철규 형님은 공 이렇게 잡고 팍 이렇게 스리빙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진짜 멋있었어. 그리고 음악이 어울렸고 그런 동작과. 네. 툭툭탁 스타프리디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음악 얘기를 좀 이제 슬슬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음악 얘기 우리 하기 전에 잠깐 끊고 네. 충전 한번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내용이 훌륭한데? 솔직히 내용 존나 재밌긴 한데 이걸 얼마나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